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스코드닷컴에서는 손흥민이 지난달 토트넘의 카라바흐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한 유로파 리그 경기 후반 중반에 강제로 출장하지 못한 이유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 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국제 휴식기를 놓친 그는 토요일 런던 더비에 출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스포츠 주장은 경기가 치열하고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서둘러 복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서 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의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유로파 리그 경기를 위해 남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홈페이지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손이는 카라바흐의 유로파 리그 첫 경기에서 후반전에 강제로 교체된 이후 경기에서 제외됐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한 그는 최근 매치 휴식기 동안 클럽에 머무르며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했고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앞두고 풀 트레이닝에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엔지 감독은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손이와 히샬리송은 좋은 일을 해냈고 선수단과 함께 훈련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이다. 손이는 이번 매치 휴식기를 잘 견뎌낼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히샬리송도 마찬가지다. 두 선수 모두 주말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현지 기준 금요일 오후면 정식적인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상황을 전할 거라고 봅니다. 엔지 감독의 발언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구단 방송을 통해 인터뷰를 했고 이때 밝혔던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 출전하는 건 매우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손흥민이 잘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최근 손흥민의 후배 2명이 매치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했는데 황희찬과 엄지성이었죠. 황희찬도 발목 문제 때문에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지성 부상 소식은 영국 BBC에서도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BBC는 스완지시티의 윙어 엄지성이 국가대표팀 경기 중에 무릎 인대 부상을 입어서 6주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루크 윌리엄스 감독은 엄지성은 무릎을 다쳤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며 6주 안에 다시 경기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엄지성이 빨리 회복해 재활 과정을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다. 엄지성은 지금 가능한 최상의 상태에 있다. 바라건대 우리는 그가 장기적인 문제 없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엄지성은 시즌 초반 꾸준히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경기 당일에 우리를 흥분시키는 선수이며 자신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포지션에서 뛰는 법을 배웠다. 엄지성은 훌륭한 선수다. 우리는 엄지성이 그렇게 빨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식을 그리워할 것이다. 하지만 엄지성은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수니까 BBC에서도 엄지성의 부상 문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햄스트링 문제 때문에 회복을 위해 쉬었지만 그래도 3주 안에 돌아왔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축구에서 부상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인데 그래도 진짜 다치지 않는 걸 가장 바라지 않겠습니까? 엄지성, 황희찬도 빠른 회복을 바라겠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팀을 이끌게 되면 지난 브라이튼 전의 악몽을 빨리 잊어야 할 텐데요. 의외로 엔지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 꽁이하고 있더라고요. 한 인터뷰를 통해 국가대표 휴식기가 좋을지 나쁠지 잘 모르겠다. 아마 선수들한테는 좋았겠지만 나는 패배한 채로 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많은 분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기는 좋지 않았다. 전반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았지만 후반전과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패배 자체보다도 우리가 패배한 방식이 불편했다. 10일 동안 그 생각만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선수들이 훈련장에 돌아오면 내가 폭발할 것 같다. 그게 내 스트레스 해소법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농담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기였나 봅니다.
꽁해한 게 아니라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그런 역전 패배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2019년 미넨전에서 손흥민이 선제 골을 넣고도 7대2 패배를 한 적은 있지만 사실 그건 경기 흐름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전반 12분에 손흥민이 골을 넣었지만 이후 바로 미넨이 압도해 버렸으니까요. 브라이튼전은 안심하고 있다가 당한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 시절에 토트넘이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을 때 손흥민을 빼고 난 후 3대3 동점이 되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때도 충격이긴 했죠. 하지만 패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손나골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죠. 그 경기가 바로 웨스트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웨스트햄을 이번 8라운드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납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교체할 때 교체하고 잘해야죠. 엔지 감독이 불호령을 내릴 듯하다는 건 선수들이 집결했을 때 분위기가 좀 침체되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는데 한국 시간 새벽 2시에 토트넘 트레이닝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었네요. 썸네일부터 활짝 웃는 손흥민과 사르가 뒤에서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또한 제목도 토트넘 훈련에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자체도 좀 길었습니다. 실내에서 반가운 선수들의 모습들이 모두 나왔는데 엔지 감독도 히샬리송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훈련 영상에 나왔습니다. 분명 부상자의 11월 복귀 예정이라고 했는데 새벽에 다시 보니 히샬리송은 19일 복고라고 하고 오드베리 복고는 11월 초로 미뤄져 있더라고요. 베르너 때문이라도 오드베리는 중요한 자원이죠. 손흥민의 혹사를 피하려면 히샬리송은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선수들은 오랜만에 뭉친 거라 시장통처럼 서로 많은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경기한 로메로, 비수마, 포로 모두 복귀해 있고 피고는 하겠지만 출전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히샬리송과 강하게 인사를 나눴는데 연출 아니겠지. 마치 처음 만났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둘 다 매치를 치른 것도 아니고 회복을 위해 자주 훈련장에서 만났을 것 같은데요. 손흥민은 다양하게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팀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오픈 트레이닝이 있었는지 야외 트레이닝장에 나온 선수들이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사인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엔지 감독의 표정을 보고 싶었는데 아예 등장 자체를 안 했습니다. 설마 카메라맨이 엔지 감독인 건 아니겠지. 손흥민은 더욱 활기찬 모습이었고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도 몸놀림이 가벼웠습니다. 선발 출전은 확실하죠.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이번 웨스트햄전 수비 라인이 정말 긴장해야 하고 엔지 감독이 잘 판단해야 합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4골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이드에서 문전으로 들어오는 걸 토트넘 선수들이 전혀 막아내지 못했는데 분명 웨스트햄에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90분 동안 긴장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7라운드까지 5경기에 출전하고 2골과 2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5경기에서 4개의 공격 포인트가 무시받을 수는 없지만 득점 랭킹 상위권자들과 너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 소름이 몰아치듯 몰아쳐야죠. 토요일 저녁 8시 30분 경기입니다. 토트넘의 승리와 손흥민의 득점을 응원합니다. 이상 흰수염 꼬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